예, 오늘도 이 법구경 마음공부 이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 소개시켜 된 대로 하자면은 조급함을 억눌러라. 조급함. 이 조급함. 머리에 불이 붙는 것처럼 화들짝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건 조급함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조급함. 서둘러라. 그러나 조급함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 깨달음에 있어서 화들짝 공부하는 또 그 용맹정진 이런 거하고 조급함. 조급함은 뭔가 마음에서 활짝 펴지 못한 그 조급함. 틀린다니까. 조급함을 갖고 깨달음에 대한 조급함을 갖고 깨달음에 임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 참 묘한 게 아니. 상을 상으로 알면은 상이야 부처가 안 보인다 이거. 상이 아닌 줄 알 때 열애를 보이라. 참 불법이라는 게 묘합니다. 이 조급함. 이 조급함을 갖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은 얻지 못한다. 여기 법구경에 소개된 내용은 이래요. 흔히 우리가 잘 들은 이야기. 그게 이 법구경에 실려가 있었다. 그 어느 스님이 매일 그 집에 가서 공양도 하고 이래갖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또 가니까 이 보석 세공집이라 그 집이 보석 세공집에서 이 고기를 다듬다가 왕의 신하가 보석을 갖고 와서 요걸 빛내달라고 주는데 그 보석 세공자가 그 고기 묻은 손으로 보석을 잡아갖고 택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거위가 그게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그 보석을 꿀꺽 삼켰어요. 그거를 스님이 봤어요. 그 장면을 스님이 봤죠. 그러고 갖고 있는데 이 보석 가공자가 보석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리고 아침이고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은 스님밖에 없고 하니까 당연히 스님에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아내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우리 집에 공양하러 오시는 스님이 감히 그 보석을 훔칠 리가 없다. 당신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공장이는 그 스님을 붙들어 매놓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면서 사실대로 말하라. 이래. 그러니까 스님은 그 몽둥이 찜질을 당해갖고 이제 기진맥진할 정도가 되었죠. 그러나 이 세공쟁이는 화가 나갖고 또 만약에 보석을 잃어버리면 왕한테 불리가서 자기가 초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조급함 속에 있었어. 근데 옆에 거위가 석 지나가길래 화난 김에 화풀이 한다고 거위를 발로 차갖고 죽여버렸어. 그때서야 이제 스님이 말하지. 당신이 찬 저 거위는 죽었나?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죽은 거위의 배를 한번 잘라봐라. 그래갖고 배를 쫙 자르니까 그 배 속에 보석이 나왔다. 그래갖고 이 거인은 죽어서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보석 세공쟁이는 지옥에 태어났고 또 착한 마누라는 극락세계에 태어났고 이 스님은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갖고 절에 오자마자 열반에 들었어. 열반에 들으니까 더 이상 윤회를 안 하는 거죠. 이 불교에서는 최고를 열반에 드는 거를 최고로 하더라고요. 극락세계에 가서 살면 왜 되냐. 극락세계에 가서 살다가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다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선업을 지어갖고 극락세계에 살다가 사람이 어떻게 선업만 짓겠습니까? 그게 악업도 짓는답니까? 그래서 선업이 끝나면 악업을 또 받기 위해서 지옥에 툭 떨어질 수 있어요. 지옥까지 안 갈 거 같으면 다시 인간으로 와서 다시 수행을 하도록 배려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동물로 태어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락에 죽어서 바로 극락에 간다 해서 좋아할 건 하나도 없다. 열반에 들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교학을 전공하는 자들에 의해서, 선학자가 아니고 교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경들이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도 부처님이 등장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막 계속 윤회가 된다니까. 처음에 우에 되더라. 무신부정이 되겠죠. 하나는 닭으로 태어나고 하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그래서 고양이가 닭이 알만 놓으면 고양이 가서 다 먹어버려. 또 그래갖고 이제 또 계속 윤회하면서 그렇게 이제 악연이 되는 거죠. 악연이. 그러니까 이 악연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내가 먼저 그 악연을 끊어야 된다 하면서 스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님이 그 모함을 받고 독약을 탁 내밀 때 독약 먹고 죽은 사람이 달마대사도 독약 먹고 죽었고 또 그 밑에 해가도 독설에 의해 갖고 죽었다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 스님도 인도의 유명한 이 스님도 자신을 모함하고 이 독약을 줄 때 독약인 줄 알면서도 내가 너희들과의 악연을 여기서 끊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독약을 먹고 나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나는 열반에 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악연이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악연을 끊는 방법은 내가 먼저 끊는다. 그래서 내가 먼저 끊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 자, 또 까닭없이 턱 보면은 증거 없이 미운 자가 있어요. 악연이죠. 그래서 해코지하고 내가 또한 누군가에 의해 갖고 내가 증거 없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나는 분명히 별로 내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그렇게 나쁘게 한 것 같지 않는데 유달리 나를 모함하고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부처님의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생로병사 사고팔고잖아요. 생로병사에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이게 악연이죠. 원증해고 이게 악연이죠. 원증해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게 악연이죠.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 온 그 자체가 욕망 덩어리니까 그것도 괴로움의 덩어리다. 이렇게 사고 팔고 8개의 괴로움 중에서 악연을 괴로움으로 잡았답니다. 악연.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 이게 악연이잖아요. 근데 이 악연을 이제 더 이상 악연의 쇠사슬을 풀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 내가 쇠사슬을 끊지 않고는 도저히 이게 저도 그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갖고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피가 절절 흐르도록 다쳤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 사이에 이 경찰이 순경이 와서 그 현장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놓고는 나는 그것도 몰랐죠. 그래갖고 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그러고 이제 나는 뭣도 모르고 이제 가봤죠. 그리고 나는 내 속으로는 나는 진짜 택도 없는 그 약간 술 기운도 나는 술 취한 놈한테 내가 시비가 붙어갖고 느닷없이 넘어져갖고 그 눈썹이를 찢어 지금도 보면 다시 보면 흉터가 남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속으로 이 악연이구나. 까닭 없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비를 당해갖고 내가 이거 눈썹이 찢어졌다. 그럼 내가 전생에 어떤 어부에 의해 갖고 나도 그 사람한테 전생에 뭔가 해코지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기서 견을 끊어야겠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경찰서서
조사받으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가보니까 이 경찰 그 초동 수사를 했는 그 경찰관이 그 진술서 이제 그 조사서를 이제 경찰서에 이제 제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나를 조사하는 그 여자 성경이 내가 또 읽어보니까 사실하고 틀리더라고요. 나는 진짜 길 가다가 느닷없이 정말로 그 술 취한 사람한테 시비를 당하고 그래갖고 그 양반이 달라드는 바람에 내가 넘어져갖고 이렇게 깨졌다. 그래도 나는 내 요번 그 여기서만 내가 손해를 보고 많은 것이 나한테 오히려 더 이익이다 싶어서 나는 이야기 안 했다 하니까 그게 아니라요. 상반가실. 상반가실이다. 그 사람이 시비 걸 때 당신도 그 사람을 땡기갖고 잡아뜨려갖고 무릎을 꿰었다 이거라. 그러고 보니까 상반가실로 뚝 돼 있더라고. 그러갖고 뭐 그러려니 하고 뭐 그래도 또 참고 뭐 내가 상반가실을 가면 뭐 그러지 뭐 하고 지냈는데 그게 다시 또 법원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갖고 검찰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검찰이 또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가 진술하는 일을 한번 보니까 이 택도 아닌 기라요. 나는 그 사람을 갖고 잡아떨어져 갖고 여기 눈이 깨졌는데 그 사람 그 진술서에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탁 밀어갖고 무릎이 깨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하고 젊은 검사더라고요. 요새는 검사실에 가도 대구 검사소는 검사는 많아지는데 건물은 그대로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한 검사실에 좀 그 고참 검사하고 젊은 검사하고 둘이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젊은 검사가 나를 조사한다. 그 당신이 밀어갖고 이 사람도 무릎이 깨졌다고 이 진술되어 있지 않소?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참으로 이 젊은 검사한테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했죠. 젊은 검사 잘 보시오. 내가 이렇게 뒤로 멀어졌으면 뒤통수가 깨졌다 하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뒤로 밀었는데 어떻게 무릎이 깨졌다고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 것을 당신은 이것도 구별 못 하겠소. 그러니까 이 검사도 좀 멍하더라고요. 그래가 어쨌든 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났냐 하면은 나는 그 정당 방위 그 사람은 술 먹고 괜히 시비를 건 사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벌금 50만 원 나는 무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 깨졌지만은 내가 만약 이 피해 변상금을 청구한다면 민사소송에 들어가면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꽤 많은 그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수박 파는 사람인데 야, 이 수박 파는 사람한테 내가 고소해갖고 500만 원을 뺏어면 그거 뭐 하겠노 싶은 그래갖고 그냥 용서하고 말았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생의 악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도 또 연수됐다. 그리고 내가 또 500만 원을 뺏었다면은 또 다음 생에 이 사람은 또 나한테 해보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연을 끊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을 다 끊음으로써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내하고의 그 악연의 고리는 이걸로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법구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급함을 갖지 마라. 조급했다면 왜 합니까? 그 거위를 살아있는 거위의 배를 잘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른 유사한 이야기 보면은 거위가 똥 눌 때까지 기다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이라는 게 돌고 해서 원뜻만 이해하면 되지. 내가 죽은 거위 배를 잘랐다. 그게 아니여. 그 거위가 똥 나갖고 똥으로서 그 반지가 나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시비를 건덕하면은 그건 좀 방편이라는 그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 근본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사용합니다. 방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악업은 계속 이어진다. 그러므로서 그 계속 이어지는 악업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였습니다.